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이분이시죠.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게임과 엔터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증시에서 게임주와 엔터주가 좀 강세다라는 소식인데요. 그간 외부 요인의 성장주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일까요? 글쎄요, 저는 이런 특징을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엔터주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아니면 지금 분위기상 올라오는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몇몇 트리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 NFT가 붙으면서 독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증시를 크게 한번 돌이켜 보면 2020년 이후에 2021년 1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가 가을에 정말 보란 듯이 게임 엔터주 아니면 주식이 아니다 네. 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던 상황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기대가 꺾이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정말 주가라는 것은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최근 요 며칠 올랐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른 느낌 없으실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개별 종목 단위로 몇 가지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게 된다라면 지금 게임 엔터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지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주식에서 게임 엔터주들이 그들보다 더 빠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돋보인다라고 저는 좀 봐야지.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게임 엔터주들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기에는 또 반대적인 면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충된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 이 이유를 가지고 니네가 올라온다라면 인정해주겠어 네. 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갖고 더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딱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 내리기에는 좀 고민해봐야 될 일들이 좀 많은 게 게임 엔터주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반적인 생각을 좀 여쭤봤고요. 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가 크래프톤의 신작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분기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특히 크래프톤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또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1분기 크래프톤의 주요 성과가 뭔지 2분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소장님 의견 들을게요. 리포트를 읽어봤는데요. 예. 개인적인 레피셜을 하셔도 될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피셜을 하고 싶어요.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은 좀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꺼려하는 리포트 중에 하나가 if문으로 작성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면 예. 될 거예요.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희망은 있죠.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if문도 들어가고 희망문도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모든 문장이 논리적인 부정 신제품이 나타날 거니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는 거. 신제품이 나타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속에는 신제품이 나타나서 유저들이 써보고 유저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야 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함축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유저들이 이 게임을 외면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게임주들이 기대 대비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회사에선 당연히 게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회사가 우리가 신작 게임 내놓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홍보부에서 나온 갖고 기사를 쓰지만 거기에 들어갔다가 실망해서 떨어진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덥석 주식을 살 만한 요소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뭐예요? 가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작년 가을엔 통했어요.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 NFT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바타가 떠오르고 새로운 세계가 떠오르고 뭔가 콘텐츠가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냉정해졌어요. 약간의 뜬구름 잡는 얘기다. NFT를 딱 붙이면 좋을 것이다. 그럼 누가 사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메타버스? 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바타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하고 신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관심 끌기용이지 이게 결국 실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때는 저 같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한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시험 앞두고서 너 뭐하니? 그러면 게임 열심히 하면서 저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 잘 붙고 해라 하는 얘기랑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결국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보면 개판 5분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느낌들은 예. 물론 이제 크래프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실적이 정말 유저들이 원하는 게임이 나오고 이게 잘 된다라면 드라마틱한 주가 움직임은 나타나긴 하겠죠. 하지만 이걸 믿고 덥석. 정말 그때 제가 아들한테 치킨 많이 사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치킨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크래프톤에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일단은 성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전장에 위메이드의 주가 역시 강했고 지금도 8% 이상 오르는데요.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루나나 테라 사태로 어깨가 혼란에 빠졌는데 위메이드와 계열사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서서 배경이 그렇죠.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체 이런 것들을 좀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가상화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년 전에 제가 가상화폐를 처음 배울 때만 하도 그랬고 네. 탈중앙화를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안전자산 쪽에 선호 현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주가 빠지는데 같이 빠진다라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인이 몇 종류죠?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그게 무슨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인의 가치를 지금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나마 위믹스 코인은 과거에는 처음에 위믹스 코인이 인기를 끌었을 때는 P2E 게임을 통해서 뭐 우리가 코인을 얻으면 그 코인을 위믹스 생태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현금화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법만 통과된다라면 예.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사그라들면서 위메이드가 다시 또 주가가 빠지긴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건 뭐죠? 하다못해 이게 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위믹스 생태계에서는 내가 이 코인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위믹스가 100개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니 내가 A 게임에서 번 거를 가지고 뭐 B나 C 게임에서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게임 매니아들은 고소경선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부각이 돼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네. 100개 게임 다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것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워낙 그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뭐 믿고 투자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믹스 코인에 몰렸고 위믹스 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관건은 그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100개의 게임이 나와서 그 안에서 생태계에서 얼마큼 운용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게임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보수적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왜 그러냐면 예. 게임주가 지금 저는 제약회사랑 비슷해졌다라고 해요. 지금 게임 업종들이 수많은 그 IT 개발자들이 게임 업종에 매달리고 있는데 네. 새로운 게임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임.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 그런 것들이 진화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용어가 되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한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울경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새로운 뭔가 방송 컨셉을 찾는 거잖아요. 웬만한 컨셉은 이제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게임들은 다 시도가 됐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저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저는 점점 그런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게임 업체에서는 사활을 걸어야죠. 신작을 내놔야죠. 예. 그럼 개발비 들어가죠. 내놓는데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죠. 그러면 이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휴대폰을 만들어 판다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게임 업종이 단순하게 게임을 찍어내고 중국의 판호가 열리고라는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보여져. 펄어비스도 검은상황 모바일 중국에서 열으니까 될 거다. 다음날 바로 급락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러니까 결국 차라리 저는 그래요. 펄어비스를 그때
사셨다가 급락한 게 좋을까요? 그냥 안 사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일 수도 있다. 후자도 하나의 투자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엔터주 쪽으로 가서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칸에서 우리나라 감독과 배우가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에도 주목이 됐었는데, 뭐 CJ ENM 같은 종목들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하반기에 관련주들이 본격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의견 그러니까 이 여쭤볼게요. 게임 엔터지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연속성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작 게임이 성공했다 그래서 후속 게임이나 후속 드라마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 K 컨텐츠의 위상이 정말 하늘끝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가장 인기를 끊었던 게 지리산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 흥행에 전지현 씨가 예, 나왔던 성공을 하지 거죠. 못했죠.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내파 옷밖에 없더라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예.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송강호 씨하고 이 박찬호 감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만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물론 높죠. 성공 그 확률은 높지만 보증수표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어렵죠. 우리가 김수현 작가의 과거 드라마는 무조건 보증수표였는데 최근에는 뭐 사라진 것처럼. 근데 물론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존재감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넷플릭스가 매출원가 90%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90%를 우리나라 K 컨텐츠를 사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위상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시청자분들을 나도 한번 저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영화 배급사라든지 제작사들에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나름대로 그들에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게임주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에 그간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게임 엔터주에 대한 시각 자체도 좀 변하는 것 아닌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게임 엔터주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 나들이객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시대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들이가 늘어나면 결국 이런 쪽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게임 엔터주들 2020년 이맘때 게임 엔터주를 보라는 이유가 뭐죠? 다 못 나가니까 집에서 게임 엔터 할 거다. 게임 할 것이고 드라마 볼 것이다.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성장주대 개념으로 봐라?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각으로 2020년 투자하셨다라면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 안 네. 한다는 표현은 좀 극단적입니다만 좀 학생들도 이제 등교하잖아요. 그러면 게임할 시간이 줄어들죠. 영화 볼 시간 줄어들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결국 중요한 모멘텀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떤 모멘텀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단위로 개별 모멘텀을 움직인다. 결국 좋은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라든지 뭐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 대규모 콘서트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한 번에 끌어들인다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각계 전투가 이루어지지 전반적인 분위기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많이 냉정해지셨고 현명해지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리오프닝 관련주로 네. 영화관 쪽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수 있죠. 팝콘 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가격 저항력이 생겼다. 영화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한 15,000원 하지 않나요? 15,000원 하죠. 예. 그 팝콘까지 먹으면 거의 되죠. 예. 근데 뭐 이건 별개의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CJCGV가 어디서 돈을 까먹고 있냐면 동남아에서 돈을 까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관객 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익 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CJCGV의 30%는 팝콘 수익을 얻어요. 국내에서. 예. 그래서 팝콘을 많이 팔리면 수익이 날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보면 동남아에서 여전히 출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뇌피셜로 투자할 것이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할 것이냐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엔터주 쪽에서 소장님의 탑픽 종목을 저는 들어보기는 게임 좀 쉽지 엔터주들은 않을까요? 지금은 조금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이런 성장주 개념의 접근보다는 전통적인 좀 중후장대, 고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종목들, LG화학 같이 정말 석유화학 쪽인데 2차전지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때 고루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 타이밍은 성장주들에 대한 것들이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기업들이 어떤 사이클에서 이걸 내고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투자가 어려운 게 이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본인이 해보든 아니면 그 게임 유저들한테 가서 물어보든 해야 되고, 드라마가 나오면 본인이 보든 아니면 뭐 집에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해야 되는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리포트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